그때부터였을까요? 저도 모르게 미나와 저를 비교하기 시작했고 제 주변의 친구들 역시 미나를 멀리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들의 말에 점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대놓고 미나를 따돌리기 시작했고 저와 다른 친구들은 따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아무도 미나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저희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진과 영상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오늘은 20년 지기 친구와 결별하게 된 50대 여성의 사연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결혼은 저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스스로 기회를 걷어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는 늘 제 눈이 높다고 했지만 젊은 날의 저는 그저 자유로운 삶이 좋았는지도 모릅니다. 유난히 사교성이 좋아 사람들과 쉽게 어울렸고 농담을 즐겨 주변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밀려드는 외로움은 쉽게 떨쳐낼 수 없는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부모님을 따라 낯선 땅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교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서툰 영어는 늘 숙제 같았고 영어가 더 어려우셨던 부모님을 대신해 저는 어린 나이에 어른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작은 코일런드리를 운영하시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서툰 영어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습니다. 힘겹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컬리지에 진학했지만 어린 저는 자연스레 마음이 통하는 한국 사람들과 어울려 출잔을 기울이는 것으로 하루의 고단함을 달랬습니다. 주말에 홀로 집에 있는 것은 마치 인기 없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누구와 어울리는지가 제 젊은 날의 불안한 자존감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겉으로는 늘 활기찼지만 속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진정한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희망을 품었지만 다가오는 남자들은 어딘가 모르게 부족해 보였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제 나이만 더해가는 것 같아 늘 초조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결혼은 언제 하느냐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웃으며 농담으로 받아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일터에서 제 또래인 미나를 처음 만났습니다. 미나는 대학에 다니며 주말과 여름방학 동안 제가 일하는 늘 손님들로 북적이는 일식당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동갑이라는 사실과 저의 재치 있는 유머 덕분에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서버로 일했던 20대의 저희는 넉넉한 팁 덕분에 꽤나 괜찮은 수입을 올리곤 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식당 근처에서 술잔을 기울였고 유독 술을 좋아했던 저와 미나는 코드가 잘 맞아 늘 함께 어울렸습니다. 둘이서 쇼핑을 가면 5시간, 6시간은 훌쩍 넘기기 일쑤였고 넘치는 에너지로 늘 활기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대 후반 미나가 결혼을 하고 곧 사랑스러운 아들을 출산했을 때 저는 당연히 저에게도 곧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부케도 제가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미나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아 보였던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서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했고 집안일과 육아는 물론 일까지 오롯이 미나의 몫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까지 태어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미나는 힘든 현실을 묵묵히 견뎌내는 듯했습니다. 가끔 만나 하소연하는 미나에게 저는 그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미나는 이혼을 결심했고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는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 미나는 오히려 더 밝아 보였고 어딘가 모르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바쁜 삶 속에서도 늘 열정적이었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활력을 불어넣는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저희는 같은 나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남은 줄어들었고 저는 여전히 싱글로 지내며 다른 지인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미나와는 몇 달에 한 번 정도 오랜만에 만날 때면 그렇게 반가워했습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미나는 시간을 쪼개어 저를 만나러 와주었고 싱글인 제 친구들과 이혼한 미나를 포함해 함께 클럽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여자들끼리 여행을 떠나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미나는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녀 특유의 솔직함과 긍정적인 에너지는 늘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모았죠. 반면 저는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는 사교적인 성격이었지만 깊은 관계를 맺는 것에는 어딘가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30대가 되면서 주변의 또래 친구들은 하나둘씩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인 삶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만 홀로 세상에 남겨진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에서 느껴지는 세월의 흔적은 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소개팅이나 모임에 나가봐도 제 마음에 진정으로 와닿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다가오는 남자들에게선 어딘가 모르게 낡고 부족해 보이는 모습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저녁 친한 친구들과 미나와 함께 간 캐주얼한 펍에서 생일 파티를 하던 여러 명의 남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우리보다 훨씬 어린 30대 초반의 활기 넘치는 그룹이었고 그중 한 명이 미나에게 유독 친절한 호감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을 무렵 미나는 먼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다른 싱글인 친한 동생 한 명과 남아 그 남자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함께 어울렸던 동생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뜻밖에도 미나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언니, 미나 언니 친구 맞아? 왜? 뭔데? 언니는 너무 착한 거 맞다. 나 같으면 그런 친구 옆에 안 둬.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 동생은 언니가 마이크한테 관심 있는 거 알면서 왜 계속 걔랑 붙어 있어? 자기는 결혼도 했었고 이혼까지 했으면서 좀 그렇더라. 말했습니다. 왜? 걔가 마이크랑 뭐 있어? 라고 되묻자 동생은 언니 술이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안 나나 본데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서운 얘기도 아닌데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 언니랑 마이크가 입구 쪽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더라고. 술 취한 척 비틀거리니까 마이크가 얼른 붙잡아 주는데 그 언니 솜씨가 아주 능숙하던데 남자들이 왜 그 언니한테 꼬이는지 알겠더라니까. 그렇게 흘리니까 그렇지. 라며 미나가 일부러 제가 마음에 들어하던 남자를 유혹했다고 단정 지었습니다. 저 역시 순간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스쳤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도 모르게 미나와 저를 비교하기 시작했고 미나를 향한 불편한 감정이 제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제 주변의 싱글 친구들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하며 미나를 멀리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늘 남자들에게 매력적이었던 미나에 대한 질투심을 제게 은연중에 드러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홀로 늙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외로움에 지쳐있던 저는 그들의 말에 점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40대 초반 미나에게 5살 어린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저와 어울리던 친구들은 대놓고 미나를 따돌리기 시작했고 제가 미나와 함께 어울리지 못하도록 은근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질투심과 함께 나만 늘
이렇게 외로운 건가 하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미나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은 왠지 모르게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잘 해봐라고 축복했지만 속으로는 떨떠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나가 자꾸 눈에 거슬렸고 집에 돌아오면 습관처럼 단 음식을 찾아 먹으며 불편한 감정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서히 멀어져 갔고 비슷한 처지의 싱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쩌면 더 편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와 다른 친구들은 따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아무도 미나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작은 하우스 파티조차 우리끼리만 몰래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저희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진과 영상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미나 역시 그런 저희의 차가운 마음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부터 더 이상 연락이 없었고 20년 넘게 이어져 온 저희의 깊었던 우정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몇 년이 더 지나 50이라는 숫자를 제 삶에 새겨 넣었습니다. 문득 SNS를 둘러보던 중 오랜 친구 미나의 소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구의 친구가 좋아요를 누른 영상이었죠. 화면 속에는 어느덧 훌쩍 자라 청년이 된 미나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비친 미나의 얼굴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지만 세월의 흔적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구설수에 휘말리며 또 얼마나 큰 마음에 멍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젊은 날의 즐거움을 위해 바쁜 그녀가 어렵게 시간을 내어 저를 만났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저는 친구의 어려움을 단 10분의 1도 느껴보지 못했던 겁니다.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그 터진 울음은 멈추지를 않고 미나와 함께 웃고 울던 때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미나가 힘들게 애들 키우기 위해 했을 그 노력들이 상상이 되었어요. 20대 초반에 유행하던 노래를 목이 터져라 불렀던 40대의 우리가 떠올라 울다가 웃었습니다. 같이 있으면 창피한 줄도 몰랐고 서로 따지거나 무시하는 일도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미나가 그리웠던 거였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제 친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말들과 제 아내의 어리석은 질투심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친구를 잃었는지, 낯선 타지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서로 의지했던 친구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미나는 제가 철없는 행동을 할 때마다 챙겨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소중한 친구를 저는 제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20회가 넘는 우정. 저의 어리석음이 그 시간을 덧없이 흘러가게 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어디에서 어떻게 지낼까요? 여전히 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지만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연락을 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다시 예전처럼 모든 것이 되돌아갈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제 진심만이라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친구로 남을 수 있다면 남은 시간을 그녀의 곁에서 좋은 벗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어떤 결과가 기다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미나는 이미 저를 오래전에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전히 깊은 서운함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요.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졌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곁에 누가 남아있는지,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오해로 인해 멀어져 버린 소중한 친구에게 이제라도 진심을 전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에게, 그리고 어쩌면 미나에게도 작은 위로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